검찰의 압수수색 도중에 법무장관을 자처하며 압수수색 현장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은근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아내가 놀라 배려해달라는 인간적 차원의 전화라고 변명하던 조국이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의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가 자신이 아닌 아내와의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 아내를 인간적으로 그렇게 배려하는 남편이고 보면은 이는 이율배반적이다. 이와 같은 가족의 위선은 그렇다 치고 조국의 법무장관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대학 교수들은 물론 변호사 등 법조계를 비롯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 창출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대학생들조차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현실이고 보면은 대통령인 문재인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도이겠지만은 아직도 극소수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밀고 나가라니까 이것이 마치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으로 호도하면서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로서는 덕목이 부족한 행위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제동을 걸며 겁박까지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당한 행위도 모자라서 조국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건 행위에 비판적이던 총리까지 나서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며 심지어는 여자가 둘이 있는 곳에서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검찰의 포문을 여는 것을 보면은 법치 이전에 대통령이나 총리 모두가 조국의 수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무언가 걸려들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그런 의구심을 남한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다. 9월 27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정권 출범 후 모두 모 재벌그룹에 채용됐다며 권력형 특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조국의 천황까지 권력형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통령, 총리, 그리고 지금은 법무장관이지만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총리, 그리고 지금의 법무장관은 난파 직전에 같은 배를 탄 운명의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한 최후 발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최후 발악을 위해서는 어떤 비합법적인 행위도 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지금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것은 법무장관 조국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배려는 뒤로 제치고 적폐라는 명분으로 내병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가 하면은 무고한 사람들까지 겁박하던 당시에 정권 들러리 검찰을 앞세워 무자비한 사정의 칼을 휘둘렀던 것에 비하면 지금 검찰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정권이 못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들러리를 알았던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검찰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정도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